11구역이 분양을 할 때는 84제곱미터가 14억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84제곱미터 프리미엄이 7억 정도야 13억인 거예요. 서울의 웬만한 입지랑 비슷하게 광명의 84제곱미터 대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고민 있는 뚝띠님들이라면 댓글로 또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발품을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뚝띠님들. 광명 사거리역에 나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이 광명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광명에 와서 열북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거였는데, 광명 11구역 조합원 입주권 매수에 성공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었는데요. 다시 이 광명에 온 이유는요, 그 전에는 저 맞은편에 있는 앞으로 개발이 될 11구역 위주로 돌았었고, 이번에는 입주를 앞둔 트리우스 광명 그리고 뭐 4구역 이 주변 일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해서 아예 가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피도 있다고 하고 여기가 또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광명 발품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트리우스 광명 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 편에 있는 광명 전통시장을 지나서 가야 돼요. 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볼게요. 지금 맞은편에 있는 저쪽 편이 이제 11구역이거든요. 11구역은 분양을 안 했는데 여기 광명 사거리 쪽에서 대장은 11구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북님께서 갈아타기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명 전통시장 안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전통시장을 지나자마자 신축 단지로 보이는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슬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지는 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더 좋네요. 내년 11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세대수는 1957세대. 광명 사거리 쪽에 지금 입주 예정인 단지가 무려 한 4개? 그래서 이쪽도 다 합치면 거의 10,000채 정도가 돼요. 가장 가까운 단지가 지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앞으로 대장 단지가 센트럴 아이파크가 될까 11구역이 될까 라고 봤을 때 양대 산맥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서 도보권이어서 광명 사거리역에서 거의 5분 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1구역이랑 이제 역에서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 여긴 세대수가 2,000세대 정도고 11구역은 4,000세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1구역이 세대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면 이제 11구역이 나오는 거죠. 센트럴 아이파크랑 저 광명 11구역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광명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쪽이 센트럴 아이파크고 여기는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예요. 여기가 지금 이제 2,878세대이거든요. 저기 2,000세대, 여기 약 3,000세대 합쳐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5,000세대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와, 주변 싹 다 개발이 되면 이쪽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분양을 했거든요. 약 84제곱미터가 10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비싸다고는 할 수는 없죠.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분양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가 갈수록 비싸지잖아요. 나중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분양을 비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 5천 정도? 마피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이제 광명에도 거의 다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남은 데가 이제 거의 별로 없어요. 남은 데가 이제 11구역, 12구역, 그리고 이제 철산역 쪽의 재건축? 요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SK뷰 쪽 단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여기 단차가 있네요. 완전 평지는 아니네요. 부동산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거래가 얼마나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 앞에 보이는 이제 초등학교가 광명 초등학교이고 광명초 그린 스마트 스쿨 공사를 하고 있고 이 길이 이렇게 쭉 뚫릴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공사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면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횡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여기가 지대가 높았거든요. 이쪽이 조금 더 평지인 것 같아요. 이쪽 길로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지금 길이 살짝 보여, 살짝. 그리고 지금 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근데 막 시끄럽게 막 그럴 정도의 비행기 소리는 아니에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더 평지예요.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저기가 아마 트리우스 광명 같거든요. 12월 말부터 입주가 곧 다가와가지고 입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센트럴 아이파크요. 입주권 프리미엄 얼마 정도예요? 84. 7억 4억 7, 8천. 센트럴 아이파크 59가. 키가 제일 싼 게 4억 4천. 그게 8억 5천이에요. 토탈 매수가가.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9억 정도 해요. 8억 8천에서 9억. 84는 토탈은 그럼 얼마 정도? 13억 되죠. 조합원 거가. 사구역은 매물도 많지 않은데 어쨌든 여기가 제일 좋은 위치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제일 비싸죠 현재. 그럼 저기 그 SK 뷰는요? SK 뷰가 좀 더 싸요. 4억, 4억 1, 2천 뭐 이렇죠. 저희 4억 5천까지 최근에 거래했어요. 일단 입주율도 좀 많이 남았고 여기서 어쨌든 한 블록 떨어져 있고. 근데 앞으로 대장은 11일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예, 준공이 된다면. 기다릴 수 있으시면 10일 좋죠. 못해도 4년에서 4년만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수하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시기예요. 싸요 아직. 매천 싸네요. 근데 여기 84는 엄청 비싸네요. 마찬가지로 11구역 84도 요단기가 되면 그 정도 되죠. 자금도 그렇지만 오후가 가성비가 높은 것 같아요. 5구가 전월세 놓기도 좀 잘 나가요. 매매도 용이해요. 제일 많이 거래된 게 5구였어요. 여기 입주가 제일 빠른 대신 돈이 제일 많이 들고 10일은 입주가 늦는 대신 조금 더 적게 들고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금이 6억 이상 충분하다고 하면 저는 센트럴 아이파크 하시라고 해요. 확실하게 여기 리스크 없잖아요. 추가 분담 같은 거 여기는 전혀 걱정 안 하는 구역이거든요. 사업 속도 자체가 얘네가 되게 빨라요. 총 사업 기간이 10년이 안 돼요. 11구역이 내년에 일반 분양할 거예요. 11구역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돼요. 11구역, 12구역이 일반 분양을 평당 4천. 그러니까 25평이 지금 10억 몇백이더라고요. 예정가가. 보통 예정가대로 거의 다 분양 다들 했어요. 25평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84가 74를 보시면 전부 다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걸 사야 84를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신 저층도 일반 분양이 없기 때문에 동호 수정할 때 저층대의 가능성은 좀 더 높다. 그리고 조합원이 대부분 큰 평수로 많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84 거의 다 오박, 74 오박. 그러니까 25평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25평 사시는 분들은 지금 아무리 안 좋아도 8층 이상이에요. 여기도 조금가 좀 더 비싸요. 센트럴 아이파크보다는 한 2천 정도 더 높아요. 4억 4천 평균. 저 11구역은 학교를 어디 가요? 그러면 남초 1위 가겠죠. 학교는 어디가 더 선호도가 높아요? 지금 여기 특별히 선호도 없어요. 어차피 입주민이 싹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학교는 다 빌라 쪽 애들이 갔으니까 선호도가 썩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입주민이 바뀌면 아이들도 바뀌죠. 그러니까 1, 2, 4, 5예요. 장점은 4개 단지가 시너지가 있죠. 12,000이에요. 4개 블록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11구도 머지않아 동호수청 할 거죠. 내년 보면 할 거니까 지어진다면 사실 역세권의 택지 예쁘죠. 세대 4,300세대죠. 수영장까지 들어올 정도로 커뮤니티 최고 좋죠. 지금 여기 뉴타워에서 커뮤니티 제일 좋게 들어오는 거예요. 트리우스 광명 저런 애들은 어때요? 지금 12월 27일 사용승이 나서 30날부터 입주할 수 있어요. 실수요자가 붙으면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얘네 좀 올랐어요. 여기도 조합원 호가가 8억 5, 6천이에요. 내가 입주가 급한 사람 그런 분한테는 좋은데 나중에 얘가 준공되면 이제 얘가 제일 많이 거래되겠죠. 여기가 나중에 단지를 도로가 생기고 완전 여기 중심이 될 거예요. 쭉 연도형 상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쾌적하겠죠. 젊은이들 지내시기에. 낡은 빌라요. 네. 쟤네들은 어떻게 돼요?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그리고 인근 이렇게 좋아지니까 저기도 조합들 다 결성들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너편에 여기 3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갭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엘베 있고 전용 주차장 1대1 다 나오는 것들 한 6억대. 그리고 생기면은 3억이면 사요. 근데 아주 극초기 단계. 이제 동의서 받고 다니는 단계.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대신 작은 자금으로 들어갔다가 수익 보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기 저희는 사서 2년만 있으면 비과세 되거든요. 광명은 규제가 다 풀렸어요. 뭐 한 5억짜리 사면 전세 2억이면 한 3억 정도. 좀 컨디션 좋은 것들. 저기는 실거주도 가능해? 실거주해요. 엘베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몇 평이에요 그러면?
보통 저녁 15평. 역에서 가까워 보이는. 완전 가깝죠. 완전 역세권이고 지금 100% 평지예요. 광명에서도 집값이 비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오를까요? 예전부터 광명이 신축급들이 인가나 서울 못지않게 비쌌어요. 가디나 부디 같은 경우는 지산도 많고 직장이 많은데 거주지로 안 계속해요. 대부분 거기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인들이 많이 건너와요, 광명으로. 그리고 또 여기 7호선 라인이 있으니까 강남 쪽에 직장인들도 많이 오는 게 전철 타고 한 번에 오니까 한 30분 오면 비용 적게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죠. 나중에 광명시 신도시 개발되면 저희 광시선 더블 역세권 돼요. 광명 시흥선 신도시 개발하면서 철도를 새로 까는 거예요. KTX역으로 지방으로 연결해주고 신도시를 거쳐서 사거리 찍고 개봉 찍고 신도림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뉴타운 중심으로 철도 개발도 더 이루어지는 거죠. 부동산에 가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들어봤어요. 가장 좀 깜짝 놀란 사실이 12구역의 조합원들의 분양가하고 이제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4천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에 11구역이 분양을 할 때는 84제곱미터가 14억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리우스 광명 11억대 나올 때도 엄청 비싸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기가 대장은 대장이에요. 11구역이.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들이 84제곱미터를 싹 다 가져가가지고 일반 분양은 거의 이제 5구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가장 좋다 보니까 지금 인기도 되게 많고 84제곱미터 프리미엄이 7억 정도예요. 7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84가 13억인 거예요. 11구역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제 대장이 되겠죠. 광명이 13억이다. 최근에 사실 13억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봉, 더샵 퍼스트월드도 13억이고 서울원 아이파크도 13억이고 서울의 웬만한 입지랑 비슷하게 광명의 84제곱미터 대장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센트럴 아이파크 84가 13억이 비싸냐? 그렇게 또 비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여기가 지금 신길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신길의 대장인 보람의 SK뷰가 15억이고 여기 광명의 대장인 센트럴 아이파크가 13억이면 이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7호선 라인으로 일단 몇 정거장 차이가 납니다. 신풍역이랑 광명 사거리역이랑. 그래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나. 왜냐면 당산하고 신길 뉴타운하고 차이를 보면 한 3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11구역이 14억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 한번 공략가 논란이 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리우스 광명에 다 왔습니다. 광명 사거리역에서 온다라고 하면 걸어서 한 10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와, 여기 규모는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트리우스 광명이에요. 12월 말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2주 뒤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트리우스 광명. 마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마피가 그렇게 물량이 이제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리우스 광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세계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지어졌습니다. 광명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랑 요 길 하나 차이로 트리우스 광명이 있어요. 세대수를 보니까 이제 3,344세대. 엄청 크죠. 트리우스 광명이 2구역, 여기가 4구역, SK뷰 쪽이 5구역,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1구역이 있어요. 1구역이 광명역에서 제일 멀어요. 아이파크는 이제 다 올라갔고 이제 SK뷰는 협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트리우스 광명이 센트럴 아이파크랑 SK뷰를 다 두 개를 합친 단지만큼의 부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가 이제 11억에서 12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맞은편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가 13억인 거는 또 그렇게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센트럴 아이파크가
일단 이 4개 구역 중에서는 대장이 맞기 때문이에요. 요 중간에 이렇게 이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스트릿몰 같은 게 생기니까 상권도 되게 달라지겠죠. 여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도 이제 다 끝냈거든요. 단지 내부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쪽 라인 여기가 이렇게 다 이제 신축으로 먼저 이제 입주를 하니까 11구역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이제 대장이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11구역이 대장이라고 보는 게 여기 3,000세대 들어선 것도 제가 이 규모에 압도당할 정도거든요. 11구역은 4,300세대잖아요. 와, 한 5, 6년? 11구역도 완성이 될 텐데 길면 한 7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 오면은 광명 뉴타운의 정점을 찍게 되는데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또 커뮤니티가 되게 좋게 들어가고 수영장까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 단지를 한 바퀴 뺑 도는데 거의 10분이 걸렸어요. 엄청납니다, 여기가. 트리우스 광명도 광명에 당장 신축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입지, 세대 규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끝까지 왔습니다. 1구역이 근처에 있거든요. 1구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이 더샵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있습니다. 여기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에도 약간 경사가 있긴 있는데 불편한 경사? 그런 거는 아니고 광명 뉴타운 단지들을 보니까 거의 한 개의 단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 단지랑 여기 지금 1단지도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대가 되게 높네요. 4개 구역 중에서는 자이 더샵이 입지가 가장 떨어집니다. 여기서 너무 멀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단지가 2동이잖아요. 뭐 206동, 207동, 뭐 요런 동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내려가서 광명 사거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15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자이 더샵에서 가는 거는 더 오래 걸리겠죠. 자이 더샵도 입주가 되고 나면 광명이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을까. 광명이 집값이 비싼 이유는 7호선 라인 때문이죠. 중간에 이제 갓이 있고 강남 가기가 되게 편하니까. 제가 체감하는 거는 상봉 가는 거나 광명 사거리 오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구는 뭐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광명역 사거리 쪽에 있는 단지들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새롭게 정보를 들은 공공 뉴타운 3구역 쪽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또 비행기가 저렇게 가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이 위쪽으로 올라왔더니 비행기가 더 자주 시끄럽게 다니고 있어요. 공공 재개발이 진행 중인 이제 3구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3구역은 또 광명 사거리역에서 또 초역세권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도 느꼈지만 철산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 사거리역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막 신축들도 훨씬 더 많고 진짜 신도시 느낌? 그런 게 좀 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광명 사거리역 쪽으로 좀 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끼는 게 여기 또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또 시흥 전철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 광명 사거리역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철산 쪽보다는 이쪽 광명 사거리 쪽이 교통도 훨씬 더 편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명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재개발로 진행이 돼서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개발이 되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진입 자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6억 정도 이제 빌라, 그것도 신축 빌라죠. 방 3개, 화장실 2개. 이 정도는 이제 신혼부부들도 살 수 있잖아요. 그 빌라가 6억 정도이고 전세를 3억 정도에 줄 수 있으니까 투자금 한 3억 정도라고 하면 멀리 보고 광명 3구역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 여기 일대가 이렇게 다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도 당연히 재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가 이제 11구역이 되고 나서 정말 마지막에 3구역이 되겠죠. 이
이 길을 따라서 쭉 이제 광명 사거리역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되게 인상적이라고 느끼는 게 단차가 되게 높죠. 지대에서 이렇게 좀 비슷한 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높이 아파트가 있어요. 트리우스 강명에서는 이쪽이 지금 뻥뷰? 간섭이 없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쪽 라인에는 딱히 이제 들어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끔 지금 아파트 단지 자체가 이렇게 거의 한 블록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 대각선 라인 있죠? 3구역이에요, 3구역. 위치가 엄청 좋죠. 그러니까 센트럴 아이파크 쪽에서 바로 맞은편에 3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지구, 여기랑도 되게 가깝고, 저기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대장은 아니라도 2등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저 앞이 지금 광명 7번 출구거든요. 엄청 길어요. 건너편이 지금 003구역이에요. 초역세권이에요, 정말. 오히려 11구역보다 광명역에서는 더 가까운 게 3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저런 데 있죠. 저기가 이제 3구역이에요. 거기를 사놓으면 이제 실거주를 하면서 재개발을 기다릴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공시지가 5억 이하 빌라주 같은 경우에는 팔면서 청약에 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인율 76% 달성이라고 되어 있고, 아, 민간 재개발 동의율이구나. LH 공공개발에 동의서 쓰지 말라고. 근데 여기 분위기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살짝 무서운 상황이에요. 와, 여기 재개발 해야겠다. 야, 공공 재개발로 가지 말고 지금 민간 재개발로 가자고 주장을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 되게 늦어질 수가 있는데, 공공 재개발은 아무래도 임대를 많이 넣고 이래야 되니까. 와, 이거 완전 신축인데? 이런 빌라들은 살면서 몬테크 할만하죠. 초역세권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구역 지정도 안 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부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공부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3구역은 몬테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광명 사거리역이랑 가까운 저런 신축들. 오늘 이렇게 해서 광명 발품을 마치려고 합니다. 1, 2, 4, 5구역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 구역까지 자세히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3구역까지 돌았습니다. 이번에 광명 발품을 팔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열북님께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돌았던 거잖아요. 아, 그때 제가 11구역을 추천을 드렸고 갈아타기에 성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잘 추천을 드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띠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뭐 갈아타기에 고민이 있거나 다른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분양 위주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돌았는데, 똑띠님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발품을 팔아보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품이 똑띠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민 있는 똑띠님들이라면 댓글로 또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발품을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